그리고 요새 삼성전자가 신규 사업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확대했죠. 그렇게 신규 성장 동력을 초창기에 지금 잘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반도체가 좀 부진한 부분을 조금 버크업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아마 외국인 투자자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이면 기관 투자자는 저는 따라 붙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흔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빌리언스 캠퍼스라고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왔는데 다행히 그래도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빠진 거 보고 놀라셨을 텐데 그게 어떤 펀더멘탈의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따른 상당히 그런 어떤 매크로나 지정학적 이슈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의 이 관세 부과가 결국은 트럼프 자국민들한테 물가의 상승을 유발시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세를 잘못 때렸다가 그게 도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관세가 마치 국내 우리나라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강하게 뭔가 깨트릴 것처럼 그렇게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난달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미국 주식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 물론 뭐 금요일장 보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야 미국이 기침하니까 우리나라 막 그냥 폭탄 맞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뭐 논리적으로 뭐 틀리다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근데 반대로 미국 주식 빠진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주식이 무조건적인 하락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과거의 데이터에도 미국 주식 빠져도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모든 돈이 미국 주식으로 수익률이 좋을 때는 미국 주식으로 가지만 돈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수익률을 따라갑니다. 당연히 미국 주식보다 한국 주식이나 대만 주식이나 일본 주식이 수익률이 좋아지면 저는 분명히 수익률로 인해서 돈의 이동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기업 또는 산업별로 많이 올라간 기업들에 대해서 또는 많이 올라간 산업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 그것만 항상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삼성전자는 뭐 이게 단기간에 갑자기 이게 위기론이 불거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랜 기간 동안 아마 누적적으로 문제가 쌓여서 그게 골마 터졌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주 재미난 게 삼성전자 이제 스마트폰이 새로 나왔죠. 굉장히 갤럭시 S25가 나오자마자 출시 21일 만에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하면서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에 가장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대거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집니다. 왜? 전부 외산 부품을 채택을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 역시도 자사의 엑시노스가 아니라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전량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 퀄컴을 채택한 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요. 삼성전자 휴대폰 전체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 20%에서 맥스 25%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열심히 조립한 거 휴대폰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거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다 가져가는 거는 좀 과하지만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20% 넘게 가져가는 상당히 재주는 삼성전자가 부리고 그죠? 수익은 뭐 여우인 퀄컴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고요. 심지어 퀄컴이 스냅드래곤 엘리트 8 요거가 가격을 30%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비중도 많이 떼가는데 가격도 많이 올라가지고 삼성전자 이익을 깎아먹는 거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심지어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를요. 당연히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써야 되는데 요번에 결정한 게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를 썼습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 기술적으로 자기네들 제품을 못 쓸 정도로 기술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 걱정,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대세는 HBM인데 여전히 엔비디아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전영현 부회장님이 그 가서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젠슨랑 뭐 만났다고 했는데 또 그 뒤로 또 깜깜무소식이에요.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구조적으로 이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실제 숫자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고 그게 계속 지연이 되다 보니까 투자자들한테 완전 신뢰를 잃은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 잘하고 있던 분야가 있죠. 레거시 반도체. 그러니까 D램 반도체하고 낸드가 무조건 HBM만 있는 거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D램과 낸드가 훨씬 큽니다. 비교도 안 되게 커요. HBM 아무리 커졌다고 해도 전체 D램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30%도 안 됩니다. 될까 말까요? 올해 이제 35%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D램하고 낸드, 원래 잘하는 삼성전자의 D램, 낸드, 일반 레거시 반도체 상황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좋아질랑 말락하는데 스마트폰 좋아져도 결국은 가져가는 거는 퀄컴이나 마이크론이 가져가죠. 스마트폰을 빼면 나머지는 PC하고 서버가 남는데 서버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서버가 PC나 스마트폰을 다 못 받쳐요. 근데 PC는 지금 계속 재고가 지금 누적적으로 쌓여가지고 PC 쪽에서는 뭔가 확 이렇게 좋아질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얘기 나오는 게 윈도우 10이 종료되니까 윈도우 11로 넘어갈 때 교체 수요가 있을 거다. 근데 그것도 실제 윈도우 10 종료돼서 11로 얼마나 교체될지는 몰라. 그건 예상하는 거랑 훨씬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반도체 CXMT가 생각보다 DDR4까지는 많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DDR4까지 지금 연간 10조 거의 5천억 이상씩 투자해서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랑 비교도 안 되죠. 시장 점유율이 한 5% 정도 수준인데 얘네가 DDR4 8기가 기준으로 얼마나 싸게 파냐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 최소 50% 이상 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품질에 대한 어떤 큰 차이가 없으면 삼성전자나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이닉스의 DDR4를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가형 반도체 DDR3, DDR4 쪽에서도 창신 메모리 반도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점유율이 안 뺏기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점유율을 안 뺏기더라도 D램 쪽의 가격이 이렇게 저가형 반도체가 엄청나게 떨어지면 같이 동반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D램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낸드인데요. 낸드도 지금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평균 4%까지랑 빠졌는데 올해 지금 또 예상되는 게 여전히 1분기, 2분기에도 가격 회복이 안 되고 최소 한 자릿수라고 하면 보통 6%에서 8%거든요. 6%에서 8%까지는 계속 빠질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D램도 빠져, 낸드도 가격이 빠지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계속 매출 플러스 이익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지금 아주 나쁘게 보는 데는 낸드 매출이 삼성전자 기준으로 올해 2025년에 최대 20%까지 빠진다고 보는 것도 있어요.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의 D램과 낸드에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기업용 SSD 쪽에 하이엔드 쪽 여기에 개발에 집중하면서 그냥 저가형 중국과 경쟁하는 거를 급격하게 공급량을 줄여가지고 가격을 좀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생산량을 조절해가지고 가격을 하방을 지지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가격 정상화가 되는 거는 증권사에서는 2분기에 예상하는데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는 분들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역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만큼 빠르게 회복이 될까? 빠르게 회복되려면 수요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수요 받쳐줄 만한 거는 서버 쪽밖에 없는데 나머지 PC하고 휴대폰 쪽이 너무 지금 생각보다 회복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고요. 오히려 최근에 주가 올라온 거는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3조 이상의 자사주 소각 같은 또는 또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겠다고 하는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에 따른 상승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플합니다. 스마트폰과 PC 쪽에서 얼마나 재고가 빠르게 회복될 거냐,
메모리의 재고 감소가 얼마나 빨라질 거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고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정상적인 재고는 대략 5주에서 7주 정도 수준인데, 얼마까지 이게 엄청나게 커졌던 게 뭐냐면요, 메모리 재고가 작년 하반기 4분기 기준으로 18주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정상 재고의 2배 수준이니까 악성 재고를 다 털고 거기서부터 신규 수요가 막 미친 듯이 나와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지금 이고환신이라고 가전제품 살 때 구매 보조금 지급하면서 잠깐 반짝한 거예요. 그게 또 엄청나게 좋아지려면 연속성을 보여야 되는데 연속성이 나온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재고가 얼마나 빠르게 줄 거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계속 기대하는 거는 그나마 PC 쪽보다는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에 최근에 급격하게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줄어들고 애플 줄어들고, 너무 솔직히 짜증나는 상황인데, 샤오미는 오히려 점유율이 올라가서 글로벌 전체 점유율을, 중국 시장 말하는 게 아니고요, 14%까지 점유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의 85%를 담당하는 게 삼성전자가 자랑하는 갤럭시 S25 같은, 그죠? $1,000가 넘는, $1,000 뭐예요? $1,500 넘죠? 완전 하이엔드 폰이 아니고요. 실제 시장의 메인을 잡아먹고 있는 거는 $800 미만의 중저가예요. 85%가. 근데 여기 지금 상위 모델에 갤럭시 A 시리즈가 4개나 들어갔거든요. 나머지는 샤오미하고 아이폰이거든요. 아이폰도 이제 기간이 지나 이제 저가 모델 나오는 것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격차를 애플하고 샤오미하고 글로벌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제낄 수 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샤오미가 좀 주춤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는 또 오포 비보가 글로벌로 치면 생소한데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한, 중국에는 샤오미를 바치는 제2의 제3의 샤오미를 노리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좀 위협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AI 서버를 비롯한 HBM을 비롯한 HPC라고 하는 고성능 컴퓨팅 쪽에서 본원적인 경쟁력 상승이 나오지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고요. PC 디램에 대한, 또는 모바일 디램에 대한 재고가 얼마나 줄 거냐. 예. 그 재고가 줄지 않는다면 결국은 디램 가격은 올해 내내 계속 연속적으로 분기 기준, QOQ 기준으로 대략 정말 선방하면 뭐 한 5% 하락하는 수준?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10% 이상 하락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소위 말하는 주가로 치면 박스권을 그렇게 벗어나기 쉽지 않을 거로 보이고, 하이닉스는 오히려 좀 상황이 낫지 않을까. 하이닉스는 그래도 HBM의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42%까지, 영업이익에서 42%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50%에서 55%까지 올라온다고 하니까, 하이닉스는 HBM을 팔면 마진이, 올해 25년도에 하이닉스 마진이 한 40% 된대요. 엄청난 마진이. 그 HBM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HBM 팔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D램의 5배 정도 비싸요, HBM이. 그러니까 HBM 하나 팔면 일반 D램 많이 못 팔아도 일반 D램 5개 파는 거랑 똑같은 형태인 거죠. 그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비싼 HBM 많이 팔면 일반 D램이나 낸드에서 까이는 실적 충분히 벌크업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줄기차게 삼성전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가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가격이 내려오면서 그 뒤로부터는 하이닉스가 더 좋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HBM의 쇼티지 현상으로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HBM 부족하면 삼성전자 것도 쓰고 하이닉스 것도 쓰고 마이크론도 쓰기 때문에 삼성전자 수혜를 볼 수 있죠. 근데 HBM의 쇼티지로 수혜를 보는 기업을 산다고 하면 하이닉스 사는 게 당연히 맞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HBM이 부족하면 요걸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HBM만 필요하진 않고요. 저전력 반도체라고 LPDDR5, 요게 당연히 삼성전자 가장 잘하고요. 생산이나 전체 DDR5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1등이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HBM 쇼티지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HBM 수혜주는 당연히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 거고요. HBM 때문에 같이 커질 LPDDR5라고 하는 저전력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수혜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지금 추가적으로 칩에 대한 수출 규제랑 관세 부과 때문에 하위 기준으로 반도체주가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결국은 삼성전자는 HBM3 8단 12단을 아직 엔비디아에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8단 12단을 공급하면 그럼 그때 하이닉스랑 격차를 줄일 수 있겠느냐 그건데 하이닉스는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이닉스는 이미 12단까지 납품해서 HBM4를 올해 상반기 안에 양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기술의 격차는 계속 삼성전자가 요만큼 따라오면 하이닉스는 이만큼 달아나는 형태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격차가 그렇게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HBM 시장 내 쇼티지의 최대 수혜를 그냥 온전히 다 누릴 것 같고요. HBM 시장 내에서 기술과 이런 공급의 리더십을 하이닉스가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있는 게 HBM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설계에 대한 또 이슈도 있어요. 설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HBM이 결국은 D램을 쌓는 건데 D램 설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근본적인 메모리 경쟁력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천적인 D램에 대한 부분도 삼성전자는 설계 그걸 봐야 되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은 D램을 바탕으로 3, 12단 재설계 제품이 엔비디아 인증을 새로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B 나노 DDR5 하고 1A 나노 HBM3 요게 둘 다 결국은 HBM하고 같이 가는 건데, 지금 1B 나노 쪽에서는 그 수율이 좀 올라오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이제 HBM4에 사용된 1C 나노 같은 경우는 수율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직 테스트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1B 나노랑 1A 나노가 수율이 좀 회복되고 있다는 거. 근데 삼성전자 회복되는 동안 그럼 TSMC는 수율이 어떠냐? TSMC는 지금 삼성전자보다 하나 윗단계까지도 지금 생산 수율이 70%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거기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삼성전자가 열심히 지금 그 뭐 파운드리나 이 HBM DDR5 쪽, 그다음에 그 1A, 1B 요 나노 공정 쪽에서 수율을 개선하고 있지만 선도 업체랑은 계속 좀 그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지금 전년 4분기 기준으로 16.9%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매출로 16.9%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2.2%로 오히려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36.6%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몇 프로냐? 39.3%예요. 그러니까 1.8%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굉장히 하이닉스가 많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한테 이게 굉장히 위협적인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도 역시 올라와서 22.4%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다 먹는 시장인데, 하이닉스는 이미 12단까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최상위 품질, 그러니까 가장 높은 기술 난이도는 HBM3 E 12단인데 이거 독점 공급하고 있죠, 이미 엔비디아에. 그리고 마이크론이 그 밑단계인 8단을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8단도 공급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뒤처지는 거죠. 계속 뒤처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HBM 제품 D램 가격이 평균 5배 이상 되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일반 D램 못 팔아도 HBM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걸 계속 벌크업을 해주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그 격차 때문에 수혜를 받기가 오히려 어렵다고 얘기하는 측면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젠슨왕이 재미난 얘기 한 게, 오픈 AI나 중국의 딥시크나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그죠? XAI 거기서 그록3 이런 소위 말하는 그 생성형 AI 모델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똑똑한 답을 얻을 수 있을수록 추론 모델이 100배 더 많은 HPU,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팅을 소비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블랙엘 같은 고성능 AI 가속기가 더 급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좀 인상적이었는데 탈 엔비디아가 최근에 좀 부각받고는 있지만 성장하는 주문형 반도체 아식 역시도 학습형보다는 추론에 더 무게를 두는 큰 흐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엔비디아가 이뤄내는 AI 생태계는 여전히 굳건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이닉스가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요. 물론 아식 주문형 반도체 시장의 대표적인 브로드컴, 그 다음에 마벨 테크놀로지, 뭐 퀄컴 이런 쪽에 다수의 그 빅테크와 연결된 패밀리스 기업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모두 HBM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받기 위해서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마 엔비디아 매출하고 이익의 비중이 이제 하이닉스가 매출로도 이익으로도 40%대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차세대 그 루빈 거기도 아마 현재로서는 하이닉스가 좀 가장 빨리 들어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중국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그 최근에 또 원래는 삼성전자가 이제 그 엔비디아 쪽 잘 안 되니까 헬스케어나 자율주행이나 이쪽으로 상당히 어플리케이션을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원래 FSD 풀셀프 드라이빙 테슬라 거에 삼성전자 칩이 들어갔는데 테슬라가 삼성전자에서 TSMC 모나노 공정으로 변경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파운드리가 더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그래도 잘 나갈 때는 20%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11%까지 떨어졌고요. TSMC는 거의 뭐 66%? 뭐 이렇게까지 절반이 뭐죠? 60%가 넘어가는 수준이고. 그리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결론적으로는 티어 1,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이쪽 빅테크 그거를 잘 못 받고 있으니까. 빅테크 중에서도 물론 삼성전자가 AMD 수주로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AMD랑 이제 엔비디아 그 격차가 너무 큰 거고, 사실은. 그래서 티어 1 고객을 못 받고 있으니까 고성능 컴퓨터도 못 받고, 그래서 계속 뭐 자율주행 쪽이나 헬스케어나 이런 쪽으로 받고 있는데, 심지어 그쪽도 중국에 이제 그 SMIC라고 있거든요. SMIC. 중국의 SMC. 여기도 지금 파운드리 쪽도 메모리 반도체도 CXMT를 만나서 힘들어진 상황인데, 지금 이 파운드리 쪽도 중국 업체들, 뭐 YMTC나 SMIC 이런 데 계속 지금 점유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1등 업체인 TSMC 같은 경우는 2나노가 수율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70% 넘게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2나노 수율이 30%도 안 되는 수준이고. 근데 그 30%를 개선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자체적인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도 다른 데 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그 적자폭을 계속 키우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문제는 이 HPC 쪽, 그러니까 고성능 컴퓨팅 쪽의 고객사를 계속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중국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SMIC나 YMTC가 올라오고 있는데 굳이 자국 거가 아닌 삼성전자 거를 쓸 이유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거죠. 네. 아니면 뭐 삼성전자 그 휴대폰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잘 팔려가지고 그걸 잡기 위해서 삼성전자랑 뭔가 컨택을 하는 그런 뭐 제스처를 취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고, 사실 샤오미나 뭐 오포나 비보나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 중국 내에서는 뭐 점유율이 많이 뺏긴 상황인 거고. 그래서 파운드리 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적자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HPC 쪽 고성능 컴퓨터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기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TSMC 쪽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일부 물량이라도, 네. 왜냐면 그 시기와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건데, 계속 빅테크가 적자임에도 계속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72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고, 아마존 650억 달러, 뭐, 메타도 뭐 600억 달러, 구글 이제 발표 안 했는데, 뭐, 구글도 최소한 500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데, 그 투자의 시기를 놓치면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AI 생태계에서 완전 도태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마냥 TSMC의 캐파는 정해져 있는데 TSMC 캐파를 뭐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계속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아마 당연히 뭐 브로드컴 입장에서도 퀄컴 입장에서도 또 아까 대표적인 삼성전자 열심히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AMD 입장에서도 결국은 삼성전자가 TSMC의 물량을 어느 정도는 좀 뺏어 와주길 상당히 고대를 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TSMC가 지금 목에 다 차서 파운드리가 맡아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물론 뭐 점유율이 11%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해야 반등할 수 있을까요? 주가 반등하려면 일단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가 사줘야 되잖아요. 많이 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요거 표 보시면 원래 20% 넘는 코스피 시총 비중에서 15%까지 빠졌어요. 그러니까 5% 정도 비중을 줄였는데 외국인 투자자도 그런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이 HBM AI 시대에 맞는 고성능 컴퓨팅에 들어가는 AI 가속기 시장을 전혀 지금 하이닉스한테 완전 주도권이 뺏겨서 이거 얘네가 쉽게 주도권 회복할 수 있겠어. 그런 부정적인 시각은 있는데 다만 최근에 들어오는 거는 그거 못지않게 주가 측면에서 중요한 거는 주주환원이거든요. 이 회사가 주식을 부양하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냐인데 그게 지금 뭐 3조면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 삼성전자 주가는 중요한 건 반도체이지만 실제 매출과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까 뭐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갤럭시 S25가 잘 팔리면 퀄컴이 가져가고 마이크론이 가져간다고 그런 말씀은 현실적으로 드리긴 했지만 어찌됐든 갤럭시 S25가 많이 팔리면 삼성전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거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휴대폰 쪽이 조금 더 크거든요. 휴대폰 사업부가 매출의 40%, 영업이익의 40%를 담당하니까 계속 이 휴대폰이 계속 잘 팔리면 매출과 이익 사이즈가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요새 삼성전자가 신규 사업을 열심히 지금 뭐 심지어 요새 미용 의료 쪽에 뭐 클래시스 인수설도 나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확대했죠. 그렇게 신규 성장 동력을 잘 지금 초창기에 지금 잘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좀 부진한 부분을 조금 벌크업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아마 외국인 투자자가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이면 기관 투자자는 저는 따라 붙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주가가 뭐 많이 빠져서 매력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글로벌적인 이슈나 모멘텀이 계속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뭐 4만 원 후반까지 빠졌다가 5만 5천 원까지 올라온 거는 뭐 주주 환원이나 이런 측면 때문에 올라온 거고 여기서 이제 더 가려면 본질적으로 제일 베스트는 뭐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그게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크니까 그거가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삼성전자 갤럭시 S25 휴대폰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다는 게 계속 좀 장기간 유지된다는 거. 두 번째는 봤더니 CXMT하고는 뭐 기술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CXMT가 뭐 DDR4에서 뭐 쫓아봤자 삼성전자랑 여전히 갭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AMD 외에 마벨 테크놀로라든지 지금 시장에 지금 아식 주문형 반도체를 주도하고 있는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규 수주가 나오고 있다. 그런 모멘텀들이 나와야지 조금 올라갈 것 같고요. 일반 디램과 낸드 가격 역시 진짜 말 그대로 뭐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2분기 안에 빠르게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가격 상승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오면 결국 일반 디램과 낸드에 대한 포지션이 가장 하이닉스보다 월등히 높은 삼성전자가 당연히 그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는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주가 반등하는 거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